요즘 로봇 영상 많이 보시죠? 빨래 개고, 커피 내리고, 처음 가본 집을 치우고. 그런데 보다 보면 이상해요. 작년 영상이랑 올해 영상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 말고 논문을 봤어요. 발표된 날짜 순서대로 쭉 늘어놓고요. 그랬더니 이 분야가 3년 반 동안 질문을 5번 바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질문은 로봇도 스케일링이 되나 였고, 지금 질문은 몇 시간 동안 안 멈추고 돌아가나 예요. 오늘 볼 논문은 18편입니다. 2022년 12월 RT1에서 출발해서 2026년 6월 TRX에서 끝나요. 아키텍처가 뭔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다 보고 갈 겁니다. 1막 VLA의 탄생.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RT1. 2022년 12월 구글 리서치와 에브리데이 로봇. 그때 언어 모델은 이미 스케일링을 믿고 있었어요. 데이터랑 파라미터 키우면 성능 올라간다는 게 확인된 상태였죠. 근데 로봇은 아니었어요. 작업 하나당 모델 하나 만드는 게 기본이었고, 데이터를 늘리면 오히려 서로 간섭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RT1은 그걸 정면으로 실험했어요. 카메라 이미지 6프레임이랑 자연어 명령을 같이 받습니다. 이미지는 Efficient Net V3로 뽑고 PyLM 레이어로 언어 정보를 주입해요. 언어가 비전 특징을 직접 변조하는 구조죠. 토큰 런으로 토큰을 압축하고 트랜스포머가 동작 토큰을 뱉습니다. 출력은 11차원. 팔이 7개, 베이스가 3개, 모드가 1개. 3Hz로 내보내요. 실험은 무식하게 했습니다. 로봇 10세대를 17개월 돌려서 13만 건 넘는 에피소드, 700개가 넘는 작업을 모았어요. 결과는 학습에서 본 작업 97%, 처음 보는 명령어 76%, 방해물이 있으면 83%, 배경이 바뀌면 59%. 당시 최고 성능이던 BC-G나 GATO보다 20에서 30%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늘릴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갔어요. 로봇 제어도 시퀀스 예측으로 다루면 스케일링이 된다는 게 여기서 확인된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나머지 17편이 다 시작을 못했어요. 두 번째, RT2. 2023년 7월 구글 딥마인드. 발상이 좀 웃겨요. 로봇 움직임을 숫자, 구간으로 쪼개서 문자 토큰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큰을 언어 모델 단어 사전에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 하면 웹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랑 로봇 데이터를 같은 목적 함수로 한꺼번에 학습시킬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걸 코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백보는 팔리 X55빌리언랑 팜 22비를 썼고 실물 로봇으로 6000회쯤 테스트했어요. 결과가 재밌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집어라 하면 공룡 인형을 집어요. 로봇 데이터엔 멸종위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웹에서 배운 겁니다. 학습에 없던 물체와 명령에 대한 일반화 성공률이 RT1은 32%였는데 RT2는 62%, 2배 가까이 뛰었어요. 비전, 랭귀지, 액션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의 VLA라는 이름이 여기서 굳어졌습니다. 세 번째, 오픈 X 인보디먼트. 2023년 10월 34개 기관 공동. RT2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글 로봇으로 구글 데이터로 학습했으니 다른 회사 로봇에선 못 씁니다. 연구실마다 로봇도 다르고 데이터 포맷도 달라서 남의 데이터를 못 쓰는 거예요. 개발로 치면 팀마다 API 스펙이 달라서 아무것도 재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포맷을 RLDS라는 규격으로 통일했습니다. 60개 데이터셋, 22종 로봇, 527개, 스킬 16만 개 넘는 작업, 트래젝토리 100만 건 이상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리고 이걸로 RT1-X와 RT2X를 학습시켰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워요. 다른 종류 로봇 데이터를 섞었더니 특정 로봇에서의 성능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RT1-X는 원래 방법 대비 평균 50% 향상. 몸이 달라도 조작이라는 과제엔 공유되는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2막 3D 지각과 데이터 효율. 2024년 상반기입니다. 네 번째, 3D-VLA와 DP3. 둘 다 2024년 3월이에요. 지금까지 본 모델들은 다 2D 이미지만 봤어요. 근데 로봇이 사는 세상은 3D잖아요. 컵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가 2D 픽셀로는 애매합니다. 3D-VLA는 3D LLM 백본에 포인트 클라우드와 3D 바운딩 박스를 입력으로 받아요. 인보디드 디퓨전 모델을 붙여서 목표 이미지뿐 아니라 목표 상태의 포인트 클라우드까지 예측합니다. 월드 모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DP3는 데이터 효율을 노려요. 희소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벼운 MLP 인코더로 압축해서 디퓨전 폴리시의 조건값으로 넣습니다. 시뮬레이션 72개 작업에서 데모 10회만으로
대부분을 성공시켰고 실물 로봇 4개 작업에서는 데모 40회로 85% 성공률이 나왔어요. 다섯 번째, 덱스캣. 2024년 3월 스탠퍼드. 계산을 해볼게요. RT1이 로봇 10세대로 17개월 걸려서 13만 에피소드입니다. GPT급으로 가려면 수백 배가 필요한데 텔레오퍼레이션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로봇 대수가 데이터 수집 속도의 상한을 정해버리거든요. 덱스캡의 접근은 로봇을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모션 캡처 장갑을 끼고 평소처럼 물건을 다뤄요. 슬램으로 손 위치를 추적하고 손가락 관절 궤적을 로봇 손 좌표계로 리타겟팅합니다. 로봇이 한 대도 안 필요해요. 비슷한 시기 에어엑소라는 논문은 저가 외골격으로 같은 문제를 풀었고요. 여섯 번째, 옥토와 오픈 VLA. 2024년 5월과 6월. 여기까지 나온 좋은 모델들, 가중치를 안 줍니다. 논문은 읽을 수 있는데 돌려볼 수가 없어요. 2달 사이에 이걸 깨는 논문이 2편 나옵니다. 옥토는 모듈형 트랜스포머예요. 카메라를 더 붙이든 프롬프트를 바꾸든 100번을 안 건드리고 토크나이저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오픈 X 인보디먼트에서 80만 트래젝토리로 사전학습했어요. 오픈 VLA는 라마2 7빌리언에 시글립과 다이노 V2를 붙였습니다. 비전 인코더를 2개 쓴 게 포인트고요. 결과가 세요. 7빌리언짜리가 55빌리언짜리 RT2X를 평균 16.5% 앞섰습니다. 파라미터가 8분의 1인데요. 근데 저는 이 숫자보다 가중치를 다 공개했다는 게 더 컸다고 봐요. 이때부터 대학 연구실이 VLA를 만질 수 있게 됐거든요. 3막 연속 모션과 생각하는 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입니다. 일곱 번째, 파이제로. 2024년 10월 피지컬 인텔리전스. 여기서 분야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RT2랑 오픈 VLA는 움직임을 토큰으로 쪼갰죠. 근데 물리 세계의 움직임은 연속인데 토큰은 이산이잖아요. 빨래를 개거나 계란을 다루는 것처럼 부드러움이 필요한 작업에서 티가 납니다. 파이제로는 플로우 매칭을 써요. 궤적 자체를 통째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팔리젬마 3빌리언을 100번으로 쓰고 3억 파라미터짜리 액션 전문가를 따로 붙여요. 100번이 장면과 언어를 이해하고 액션 전문가가 연속 궤적을 초당 50번 뽑습니다. 로봇 7종, 작업 68개, 1만 시간 이상 데이터를 썼어요. 여덟 번째, 디퓨전 VLA. 2024년 12월 메이디 그룹과 화둥사범대. 파이제로는 궤적을 잘 뽑는데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라 디버깅이 안 됩니다. 디퓨전 VLA는 자기 회기 VLM과 디퓨전 액션 헤드를 하나로 붙였어요. 명령을 받으면 먼저 판단 근거를 텍스트로 뱉고 그 결과를 디퓨전의 조건으로 넣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102개 물체로 제로샷 빈피킹을 시켰더니 63.7%가 나왔어요. 그리고 추론 텍스트가 남으니까 실패 원인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 그루트 N1과 제미나이 로보틱스. 2025년 3월에 논문이 몰려 나와요. 18일에 그루트 N1, 25일에 제미나이 로보틱스, 27일에 코트 VLA. 열흘 사이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엔드-투-엔드 VLA가 반사적 동작은 잘하는데 여러 단계를 계획하는 작업에서 무너진다는 같은 벽에 다 부딪힌 거죠. 그루트 N1의 답은 이원 구조예요. 시스템 2가 VLM으로 장면을 해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 1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로 초당 120번 모터 명령을 뽑습니다. 느리게 생각하는 층과 빠르게 움직이는 층을 분리한 거예요.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분리를 더 명시적으로 했어요. ER이 공간 추론만 담당하고 본체가 행동을 생성합니다. ER은 로봇 데이터 없이도 물체 사이 거리나 파지 지점을 추론해요. 웹 스케일 VLM이 이미 물리 상식을 꽤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 앞선 2월의 피규어 AI가 공개한 헬릭스도 같은 구조였어요. 서로 다른 팀 셋이 몇 주 사이에 같은 답을 냈다는 게 이게 필연에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열 번째, 코트 VLA. 2025년 3월 엔비디아와 스탠퍼드. 언어 모델의 체인 오브 소트를 비전으로 옮긴 논문이에요. 명령을 받으면 액션을 바로 안 뱉습니다. 대신 이 작업이 끝났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일지를 이미지로 먼저 생성해요. 그 다음 현재 화면에서 그 목표 화면까지 가는 액션을 예측합니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컵을 왼쪽으로 5cm 옮긴다를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옮겨진 장면을 그려버리는 게 정보 손실이 적잖아요. 학습 방식도 영리해요. 목표 이미지 생성 능력은 액션 라벨이 아예 없는 비디오로 미리 학습시킵니다. 라벨 붙이는 게 제일 비싼 작업인데 그걸 우회한 거죠. 실물 로봇에서 17%, 시뮬레이션에서 6% 올랐습니다. 11번째, 파이제로 5. 2025년 4월
실험 세팅이 셌어요. 학습에 한 번도 안 쓰인 실제 가정집에 로봇을 넣고 부엌과 침실을 치우게 합니다. 처음 보는 집, 처음 보는 가구 배치, 처음 보는 그릇들. 핵심은 코 트레이닝이에요. 로봇 데이터만 쓰지 않고 웹 데이터, 다른 로봇 데이터, 고수준 작업 예측 데이터를 다 섞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언어로 먼저 예측해요. 계층 구조가 하나의 모델 안에 들어간 형태입니다. 사막, 상상하고 실패해서 배우고. 2025년 중반부터입니다. 12번째 드림젠. 2025년 5월 엔비디아 데이터 병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 손에서 뽑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1월에 나온 코스모스는 대규모 비디오로 학습한 월드 모델인데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미래 프레임을 생성해요. 그럼 이 생성된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나오죠. 드림젠이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시연을 소량 수집하고 그걸로 월드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변형 시나리오를 대량 생성시키고 역동역학 모델로 액션 라벨을 자동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만든 합성 데이터로 학습한 정책이 학습에 없던 환경으로 일반화가 됐어요. 13번째 지니 3와 코스모스 프리딕트 2.5. 2025년 8월과 10월. 지니 3는 생성 품질보다 상호작용성이 포인트예요. 텍스트로 환경을 만들면 그 안을 실시간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720p, 24프레임으로요. 몇 분 동안 물리적 일관성이 유지돼요. 뒤돌았다 다시 봐도 그 자리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뮬레이터를 다시 정의하는 시도거든요. 기존 시뮬레이터는 사람이 3D 에셋 만들고 물리 파라미터를 튜닝해야 하는데 생성 모델은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다만 물리 정확도는 아직 검증이 덜 됐어요. 이게 이 접근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14번째 파이스타 제로 6. 2025년 11월. 저는 오늘 18편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방 학습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요. 사람 시연 데이터는 대부분 성공한 궤적이잖아요. 그럼 로봇이 실수해서 시연에 없던 상태로 빠지면 복구하는 법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개발로 치면 해피패스만 테스트한 코드 같은 겁니다. 리캡이라는 방법은 세 종류 데이터를 섞어요. 처음 사람 시연 로봇이 틀렸을 때 사람이 대입해서 고쳐준 교정 데이터, 그리고 자율 시도에서 나온 성공과 실패 기록 전부. 각 행동에 어드밴티지 값을 붙여서 조건부로 학습시킵니다. 실패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결과가 데모가 아니라 운영 지표로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새벽 5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연속 가동. 처음 가본 집에서 낯선 빨래 50벌 개기. 공장에서 박스 59개 조립. 실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처리량은 2배가 됐어요. 여기서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할 수 있느냐에서 몇 시간이나 안 멈추느냐로요. 오막, 신뢰성의 조건. 2026년입니다. 15번째 코스모스 폴리시와 RDBLA. 2026년 1월과 2월. 코스모스 폴리시는 사막 흐름의 도착점이에요. 드림젠은 월드 모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책에 먹였죠. 코스모스 폴리시는 그 단계를 없애고 월드 모델 자체를 정책으로 파인튜닝합니다. 구조를 거의 안 바꾸고 로봇 액션과 미래 상태를 디퓨전 시퀀스 안에 추가 프레임처럼 집어넣어요. 후처리 학습 한 단계로 리베로와 로보카사에서 최고 성능이 나왔습니다. 논리가 설득력 있어요. VLM은 장면을 설명할 줄은 알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반면 월드 모델은 시간에 따라 장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학습합니다. 행동 생성에는 후자가 더 가깝다는 주장이죠. RDBLA는 다른 문제를 풉니다. 기존 VLA는 쉬운 작업이든 어려운 작업이든 같은 양의 계산을 써요. 언어 모델은 어려우면 더 오래 생각하는데 로봇은 그게 안 됐거든요. RDBLA는 가중치를 공유하는 순환 액션 헤드를 씁니다. 토큰을 안 뱉고 잠재 공간 안에서 반복 정제만 해요. 수렴하면 알아서 멈추고요. 숫자가 인상적입니다. 반복 1회 8.4%, 4회 84.1%, 8회 92.6%. 그리고 토큰 방식보다 최대 80배 빠르고 메모리는 일정합니다. 16번째 맴. 2026년 3월 피지컬 인텔리전스. 15분짜리 작업을 시켜보면 문제가 드러나요. 레시피 재료를 모으는 작업에서 로봇이 이미 꺼낸 걸 또 꺼냅니다. 자기 팔에 물건이 가려지면 어디 있었는지 까먹고요. 과거 관측을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15분이면 프레임이 수만 장이라 불가능해요. 맴은 기억을 두 층으로 나눕니다. 최근 몇 초는 비디오 인코더로 압축해서 시각적 단기 기억으로 쓰고 그 이상은 자연어로 요약해서 장기 기억으로 써요. 냉장고에서 계란은 이미 꺼냄. 같은 문장으로요.
부수 효과가 재밌습니다. 젓가락 집기를 한번 실패하면 그걸 기억해서 다음 시도에 각도를 바꿔요. 기억이 없는 모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17번째, 파이제로 7. 2026년 4월 에어프라이어 사례가 자주 인용됩니다. 학습 데이터에 에어프라이어가 거의 없었는데 다른 작업에서 배운 스킬을 조합해서 조작을 해내요. 처음엔 성공률이 5%였는데 사람이 말로 코칭하니까 30분 만에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학습 없이 프롬프트만 다듬어서요. 프롬프트 방식도 바뀌었어요. 텍스트 명령만이 아니라 단계별 언어 코칭, 경량 월드 모델이 생성한 목표 장면, 이미지, 속도와 품질 중 뭘 우선할지 정하는 메타데이터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 하나의 파이제로 7 모델이 특정 작업에 맞춰 강화학습으로 튜닝한 전문가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냈어요. 범용 모델이 전문 모델을 따라잡은 겁니다. 18번째, 티렉스. 2026년 6월 UC 버클리와 엔비디아, 스탠퍼드. 사람은 물건 잡을 때 눈만 쓰지 않죠. 미끄러지는 느낌, 눌리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힘을 조절해요. VLA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촉각 센서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시각 기반 계획은 초당 5번이면 충분한데 촉각은 훨씬 빨라야 해요. 미끄러지고 0.2초 뒤에 반응하면 이미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넣으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티렉스는 두 전문가를 다른 속도로 돌려요. 5Hz 시각 계획 전문가와 20Hz 촉각 보정 전문가를 믹스처 오브 트랜스포머로 묶고 비동기 캐스케이드 플로우 매칭으로 연결합니다. 촉각 신호는 시공간 VQVAE로 압축하고요. 양팔 촉각 동기화 데이터 100시간, 물체 200종 이상을 모아서 공개했어요. 접촉이 중요한 12개 작업 전부에서 1등을 했고 기존 방법 대비 평균 30% 우위였습니다. 정리해볼게요. 3년 반 동안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스케일링이 되나였어요. 2024년은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지였고요. 2025년 상반기는 생각하는 층과 움직이는 층을 나누자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자였고 2026년은 오래 버티게 하자예요. 질문이 계속 아래로 내려왔다는 게 보이시죠? 처음엔 된다 안 된다였는데 지금은 몇 시간 버티냐, 실패하면 스스로 복구하냐를 물어요. 연구 지표가 운영 지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채워진 칸도 있어요. 첫째는 평가입니다. 논문마다 자기 벤치마크를 써서 벤치마크 점수가 실제 현장 성능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둘째는 안전이고요. 사람 옆에서 몇 시간씩 도는 로봇의 안전 보장 문제는 아직 연구 주제로 덜 잡혀 있습니다. 셋째는 온디바이스예요. 실제 로봇에 H백을 얹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 무슨 논문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든 오늘 본 18편이 어떤 문제를 이미 풀었는지 알고 계시면 그게 진짜 새로운 건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